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된 핫스탁 5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핫스탁 5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두산은요, 두산 로보틱스의 수요 예측에서 증권가에서 호평이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주가 강세를 보였죠. 두산 나와 있고요. 또 AI를 접목한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차 바이오텍도 오늘 핫스탁 5 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리고 게임주 사이에서는 넷마블이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게임주 전반의 훈풍을 좀 불어 넣었는데 넵튠도 나와 있고요. 또 올해 최고가를 돌파한 이스트 소프트까지 이렇게 핫스탁 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가 종가 기준 4.89% 오르면서 종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IPO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두산도 강한 모습을 보였죠. 시장에서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몸값이 2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두산이 종가 기준 무려 27%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차 바이오텍도 24%대 시세를 보였는데요. 이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은 또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 강세의 흐름을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넷마블의 신작이 또 호평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에 게임주들이 반등을 보여줬는데 넵튠도 10%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스트 소프트도 18%대 이런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자세하게 한번 강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임상현 강사님 순서대로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두산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두산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현재 앵커님이 잘 정리를 좀 했다시피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 저평가 밸류에이션, 모의사야 부분들이 진행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시중에 현재 상장사 중에 현재 협동 로봇에 대한 강자, 어떤 시장 지배력의 강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한 강자하고 그다음에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두 개의 강자인데 비상장 회사 부분들은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협동 로봇하고 상장사 현재 협동 로봇하고 산업용 로봇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 세 업체가 있는데 이제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가 좀 있죠.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죠. HD 현대도 로보틱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화도 마찬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대장 어떤 대기업에 진출하는 부분들도 있죠. 포스코는 아직 현재 이쪽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없지만은 M&A 대상으로 꼽은 부분들이 뉴로메카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뉴로메카가 이제 강세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전체 로봇 사업에 뛰어드는 어떤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두산도 마찬가지로 두산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두산 퓨어셀, 두산 바켓, 두산 테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장하는 로보틱스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주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고점이죠. 고점을 이번에 돌파를 좀 해주면서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준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점에서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후발 로봇주가 저평가된 로봇주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다만 새로운 접근할 때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되지 않으면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4달 중에 상장 예정인 만큼 두산까지도 이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핫스탁 5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에는 HD 현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 레저보트 자율 운행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도 현재 지주회사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중공업 제조회사의 이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자회사 부분들은 현재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등 상장사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 비상장사 중에서는 현대오일뱅크, 오일뱅크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들이 좀 있고 또 하나 부분들은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던 현대 HD 현대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아직 상장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두산 로보틱스가 갑자기 부상이 되기 때문에 HD 현대 로보틱스 부분들도 부상이 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평가됐던 어떤 그 지주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여러 어떤 요인 때문에 물론 이제 중공업 조선업종은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이 중장기로 좋은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급등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고점에서 오늘 고점까지가 막 11% 정도 되는데 현재 대형주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연속해서 차트를 보시면은 나와주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상한가씩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보면은 5%. 그다음에 이날은 6%, 오늘 뭐 10%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한가 두 번에 뭐 무너진다 이런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격 조정만 있어도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HD 현대도 2, 3일 이격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보인다라고 하죠. 이 종목도 조정을 보인다 싶으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요, 넵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강사님. 이 메타보라 싱가폴이 넵튠이 준비 중인 이 PVP 배틀 기반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사전 등록 시작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드디어 조정이 좀 끝난 걸까요? 예, 넵튠은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올랐던 이유 자체는 자회사에 대한 계속해서 합병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좀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메타버스 쪽의 사업을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어떤 사업 주도를 카카오 게임즈에서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업무 이런 부분들이 넵튠에서 다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넵튠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잘 지켜보셔야 되냐면 내년 초에 XR 기기가 출시가 좀 되고 좀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뭐 내년이 되면은 뭐 앞으로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시점부터 서서히 약간 붐업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넵튠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자회사 중에 온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제작사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 이와 함께 아이돌 제작사 스튜디오, 그다음에 펄스나인 이쪽에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카카오 게임즈 쪽에 보라코인 체인 어떤 블록체인 어떤 그 망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협력이 돼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중에 하나인 맘보식스에서 현재 갤럭시아 시티라는 현재 메타버스 현재 플랫폼을 운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넵튠이 현재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넵튠의 흐름들을 약간 지켜보셔야 되는데 차트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다가 한번 충격을 받았다가 보통 한번 단기 조정은 뭐 보통 이제 11선에 이제 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1선에 거친다는 것은 상당히 깊게 조정이 왔을 때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일주일 또는 11선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보를 좀 해주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돼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대장주 쪽, 뭐 메타버스 쪽의 대장주는 넵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게임즈 중에서 가장 먼저 스타트를 좀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재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넵튠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넵튠이 메타버스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흐름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종목들 이야기 지금 자세하게 짚어주고 계신데 우리 강사님과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강사님과 장중에도 소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소통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남은 종목들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스트 소프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MS가 삼성전자와 삼성 AI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연중 최고가 돌파를 했는데 이 이스트 소프트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강사님?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약간 하나의 업체만 제휴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여러 업체가 하고 이제 제휴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솔트룩스도 있고 또 이스소프트도 있는데 이스소프트는 현재 몇 달 전에 현재 MS 쪽하고 제휴 관계가 좀 있었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삼성 관련된 연관설이 나오면서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최종적인 현재 어떻게 보면은 생성형 AI라는 것은 생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죠? 문자를 생성하든 그림을 생성하는 동영상을 생성하든 또는 현재 AI 서비스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가상인간화되는 또는 이런 부분들이 로봇에 장착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다양한 디바이스 쪽으로 활용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솔루션을 또 기술을 가상인간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세 업체는 이스소프트도 포함해서 솔트룩스 포함해서 이런 그 마음 AI라는 종목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어떤 특징적인 어떤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소프트가 어떤 부상을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스소프트도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절반 조정을 보였다가 이 부분들은 반등과 숨구르기, 기간 조정을 보인 끝에 오늘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뉴스된 책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와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부담스러운다면은 솔트룩스라든가 다른 종목군들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 등 이런 종목군에 한번 관심을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 알고 싶으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바이오 이 3개 테마 핵심 테마 하반기에 될 핵심 테마를 집중적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스트 소프트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이쪽 분야에 있어서 우리 임상현 강사님 정말 꽉 쥐고 있으니까요.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소통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 바이오텍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나눠볼 텐데요. 면역 항암제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차 바이오텍 역시나 큰 폭의 시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강사님? 예, 차바이오텍은 현재 오래되신 분들 잘 알 건데 뭐 최근에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차바이오텍은 현재 차병원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차바이오텍의 가장 큰 핵심은 산학협동 그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현재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 중에서 약간 헬스케어 쪽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체인망을 완성을 좀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부대적인 사업으로 위탁 현재 CDMO 위탁 연구 생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줄기세포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 아직 추진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를 꿈꾸면서 현재 미국의 이제 보스턴 클러스터를
본따서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가 조만간 이렇게 정책적으로 발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실행적 사업들을 부분들을 2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현재 차바이오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차바이오텍의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계속해서 완만하게 어떤 상승을 해주다가 여기서 갑자기 가속을 밟았던 뭐 그런 양상이 되는데 올봉 차트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장기 차트로 보면은 한번 2018년에 한번 크게 튀어줬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2021년도에 튀어줬다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점이 현재 낮아지는 어떤 삼중 바닥의 형태인데 이 삼각 수렴형의 형태를 이번에 좀 돌파를 좀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큰 파동이 약간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세포 치료제 이쪽 부분에 약간 뭐 대장주 쪽에 어떤 가능성이 많고 또 최근에 첨생법이 이번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 연말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첨생법 수혜주 부분들이 아마도 그 세포 치료제 쪽하고 유전자 치료제 쪽 CRT 쪽이죠. 이쪽에 최대 수혜주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춘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